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죠. 1억 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5천만 원씩 두 다발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비단에 예쁘게 포장이 됐고 그 비단에 한자 왕자가 표시돼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현삼 의원님. 그 왕자가 사실 예전에 그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줬던 왕자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윤석열 목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경선 토론에 나온 후보자 손바닥에 왕자가 적혀져 있어서 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뭐 주술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많이 나왔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한 5천만 원치 뭉치에 대해서는 왕자가 적혀 있었다. 이것이 지금 통일교에서 전달이 된 돈 뭉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조차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왕자라고 적혀 있는 돈의 그런 최종 목적지는 아마 윤석열 전 당시 후보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의 덩어리는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전내지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의 돈 뭉치는 권성동 당시 의원에게 전달된 돈 뭉치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보도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도는 봤는데 정말로 저런 일이 있었는지를 아직은 좀 믿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 본인은 금품 수수를 자체를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을 받았는지가 먼저 사실관계가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 돈을 받았다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 2022년 1월 5일 아닙니까? 그날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선대위가 해체되고 권성동 의원 본인도 총괄지원본부장을 사퇴하고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대단히 어지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돈을 전달하면서 특히 대선 후보에게 갈 돈을 준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지금이야 비상계엄을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파면도 당하고 국민적인 평가가 크게 저하된 상태이지만 당시만 해도 전직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무슨 부정한 돈을 받아야 될 정도로 선거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고 금전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믿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실관계가 나오는 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왕자와 손바닥 왕자가 겹쳐서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학자 총재가 지난번 영장 청구되기 바로 전날이죠. 첫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을 준 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액수가 100만 원이라는 보도도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치 자금이 아니라 세뱃돈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이걸 주장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런데 그 주장 속에는 어쨌든 돈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권성동 의원이 세배를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두 번을 직접 만나서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것까지 본인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게 권성동 의원은 넥타이가 들어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학자 총재는 소에게 세뱃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학자 총재가 생각하는 소액은 얼마만큼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1월 달에 줬다고 하는 1억을 두 뭉치로 나눴습니다. 한 뭉치에는 비단의 자수로 임금 왕자까지 새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종 목적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이 사진으로서 증거로 문자까지 다 활용돼서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기소되고 또 구속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고 지금 한학자 총재가 얼마를 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쇼핑백 안에 돈이 들었을 것이다라는 걸 추정케하는 그런 발언도 본인 스스로가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윤선 변호사님.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백다니까지 넘기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한학자 총재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뭐 항상 변호사님들께 이거 여쭈면 좀 곤란하시긴 하는데 예측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학자 총재가 이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런 물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술 증거들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재판부 입장에서는 한학 총재가 추후에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을 것인데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위가 확실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처럼 자유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관계자라든가 종교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전 충분히 높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한학자 총재의 구속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곤혹스러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구속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3번이나 출석 안 했었잖아요. 또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니까 그제서야 출석하는 것처럼 비춰졌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변호사와 같은 고위 전관을 선임하면서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뭔가 비정상적인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측면마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아간 것이고 앞서도 말씀이 나왔다시피 종교 단체의 지도자로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엄격한 구속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